살리에리 역을 맡은 머레이 에이브러햄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There's only one thing that's missing for me tonight, and that is to have Tom Hulce standing by my side. 특유의 웃음소리로 모차르트 역을 잘 소화해낸 배우 톰 헐스도 나무주연상에 올라 당시 누가 수상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외에도 아마데우스는 작품상, 감독상 등 8관왕을 차지하며 완성도 높은 음악과 실존 음악가를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아마데우스는 실제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모차르트의 죽음. 1791년 모차르트는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약물 중독 때문이다, 전염병 때문이다, 살리에리가 죽인 것이다 등등 여러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살리에리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모차르트가 생전에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살리에리를 원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살리에리가 왕궁을 장악한 탓에 본인의 오페라를 공연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아마데우스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당시 유럽에선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들이 궁정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클래식은 이탈리아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했고 타국 출신 작곡가도 이탈리아 대본을 기반으로 이탈리아풍 오페라를 만들어야 했죠. 아마데우스에도 나왔었던 피가로의 결혼과 돈조반니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앞길을 막고 그를 죽게 만든 걸까요? 이탈리아 출신인 살리에리는 젊은 나이에 음악감독 자리에 오르며 오늘날의 모차르트 못지않는 부와 명성을 누렸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히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소개한 편지가 실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음해한 것이 아니라 살리에리를 질투한 모차르트가 투정 섞인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살리에리가 범인으로 의심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독살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살인자라는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모차르트와의 불화설이 있었고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싫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순전히 모차르트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언행 등 그의 행실 때문이었죠. 그러다 살리에리가 죽기 2년 전인 1823년 모차르트 살인범이라는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고 맙니다. 그는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나 살리에리는 정신이 돌아오면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고 매우 억울해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루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요. 아마데우스에서 연출된 것처럼 살리에리가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모차르트 시신에 독살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차르트의 사망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죽기 2-3주 전 온몸이 붓고 열이 펄펄 끓었던 걸 봤을 땐 연쇄상 구균 감염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데우스에서 묘사된 것처럼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다거나 그를 질투해 죽이려 한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단 겁니다. 그러나 영화의 파급력 때문인지 최근까지도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에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천재를 질투하는 이인자를 가리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빈의 진출에 교만했고 감정 기복이 심해 주변 음악가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둘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아마데우스처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서로의 공연에 참석해 격려해주고 서로의 음악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1788년 살리에리는 황제 요제프 2세 앞에서 자신의 오페라 대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지휘했고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관람했을 때는 모차르트에게 이것이 진정한 오페라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두 사람이 공동 작업한 작품 오피리아의 건강을 위하여가 공개돼 사실은 라이벌이 아니라 친구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아마데우스의 연주 장면은 모차르트 역을 맡은 배우 톰 헐스가 대부분 직접 연주했다고 합니다. 촬영 이전까지는 피아노를 쳐본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캐스팅 후 몇 개월에 걸쳐 연습했다고 해요. 심지어 촬영 기간에도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하는데 피아노 연주와 연기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잘해서 감독이 놀랐다고 합니다. 연주 장면만큼이나 지휘하는 장면도 많았는데요.
살리에리 역을 맡은 머레이 에이브러햄은 촬영 도중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그는 본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을 진행했는데 단원들에게 아까 2번 바이올린이 반의 반박자가 빨랐고 팀파니는 박자를 놓쳤다라고 말해 전공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차르트의 웃음소리는 특이했다고 합니다. 쇠로 유리를 긁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캐치해 배우 토마스가 모차르트의 웃음소리를 잘 표현해낸 거죠. 영화의 제목인 아마데우스는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이기도 하죠. 이는 영화 속 살리에리의 질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전능한 지위를 부여해주는 상징입니다.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재능은 노력과 모방만으로 넘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모차르트의 모든 걸 연모하는 영화 속 살리에리의 모습은 평생 자신의 능력을 천재의 그것과 비교하며 자신을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가 모차르트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갔다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줄 작품 하나 정도는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모차르트가 아닌 끝날 천재의 거대한 그림자 뒤에 자신의 정체성과 재능을 가둬버린 살리에리의 안타까운 비극을 부각하는 이름처럼 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담기지 않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진짜 관계를 살펴보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역사는 한 끗 차이로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데우스를 천재와 범죄의 자존심 대결이 아닌 한 시대가 낳은 뛰어난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경쟁으로 바라보며 다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네 클래식이었습니다.